안녕하십니까. 예, 스톤입니다. 저희가 오늘 영상 컨텐츠를 어떤 컨텐츠 찍으러 왔냐. 제가 조조스 리뷰하고 제가 오랜만에 진짜 얼마나 욕을 많이 먹었는지 제가 지금 죽다 살았거든요. 그래서 너무 답답해가지고 일단 먼저 소개부터 해드리겠습니다. 여기 박성원 농사님. 네, 안녕하십니까. 저 박성원 노무사라고 합니다. 농업인 도원 서부지사 대표 맡고 있고요. 노무사 경력 8년 차기 때문에 여기 오늘 찾아온 이 스톤리 사장님이 어떤 잘못했는지 제가 낱낱이 밝히고 그리고 다음번에 또 그럴 수 없도록 오늘 많이 좀 혼내드릴게요. 네, 여러분들. 조조스를 리뷰하다가 엄청나게 욕을 먹었잖아요. 제가 5일을 다니고 관뒀어요. 그럼 저는 뭐 그럴 리 없겠지만 그렇게 됐으면 저는 돈도 안 받아요. 사실 돈 받을 권리도 없어요. 사실 이거는 회사에서 회사에 피해를 끼치는 거죠. 아무래도 어차피 내가 몰랐으니까 모르는 죄인이었으니까 그렇기 때문에 조조스 보면서 내가 뭐 잘못된 거 모르는 거 이런 거 제대로 된 리뷰를 해보자. 그치? 맞아, 아니에요. 제대로 된 리뷰를 긴장 푸세요, 사장님. 사실 조금 내가 욕 한 번 왕창 먹고 내가 사실은 되게 소심해져가지고 그러니까 나도 가슴이 아프더라고 그 얘기 듣고. 이게 좀 이게 사실 이게 좀 재미를 위해서 과장돼서 얘기하는 거지 내가 법을 어기는 건 아니거든. 꼭 알아주셔야 됩니다. 오늘은 제대로 된 노무사님과 조조스 리뷰를 명확하게 한번 보여드릴게요. 이사한다고 말 안 했나? 저번에 한 거 같은데? 아무튼 봐봐 여기서 문제가 돈 뭐냐. 받으러 왔습니다. 이것 때문에 우리가 엄청나게 욕을 먹은 거야. 우리가 너 아니고? 나 그치 맞아. 결론만 얘기하면 5일 있다가 5일 일을 했는데 월급을 원래 줘야 되는 게 맞지. 법상으로 그게 맞아? 맞지, 당연하지. 물건 파는데 물건 5개만 쓰고 나머지 95개 반납해. 5개치 너 돈 안 받을 걸? 받아야지. 받아야지. 난 100개치 받을 거야. 100개치 다 받을 거지. 그치. 그렇지. 사장님들은 이게 100개 세트니까 오히려 95개치까지 못 팔겠다 다 받을 거란 말이야. 그렇지. 당연히 근데 적어도 일한 대가는 줘야지. 이게 윤호동 유임금, 문호동 무임금이라는 말이 있어. 일을 했으면 그게 일단. 하루든 반나절이든 1시간이든 심지어 10분 1분이든 그 대가는 줘야 되는 거야. 일을 시켰. 그러면 만약에 5일이 아니라 반나절만, 그러니까 만약에 오늘 잠깐 면접 보러 와서 한 오전까지 있다가 점심 먹고 진짜 이건 아닌 거야 이 회사는. 집에 갔어. 그렇지. 그래도 똑같이 윤호동 유임금 임금을 줘야 된다. 똑같이 줘야 되는 거야. 안 주면 어떻게 반나절치? 되느냐? 그 돈이 단돈 10,000원이든 40,000원이든 1,000,000원이든 같은 범죄야. 임금체불 범죄. 3년 이하의 징역,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고 이런 사례가 있다. 4만 원을 안 준 거야. 4만 원. 그래서 어떻게 했냐면 이 친구가 노동청에 신고하고 확정받았어. 왜냐면 윤호동 유임금이니까 일했다는 것만 입증하면 확정돼. 못 받은 돈은 4만 원이지만 소송까지 가가지고 그 회사에 통장을 가압류를 했어. 4만 원으로? 통장 가압류라는 게 뭐냐면 통장 안에 있는 돈을 네 돈이지만 못 쓰지. 못 건드려. 그치. 그거를 해지하려면은 동의를 받아야 되는데 동의 안 해주거든. 그러면 너가 별도로 비용 써서 해제 작업을 해야 되거든. 그래서 4만 원이든 반나절이든 1시간이든 이런 거는 줘야 돼. 충범 씨 보고 있나? 충범 씨. 충범 씨는 저한테 오세요. 제가 그냥 잘 도와드릴게요. 네. 들어가세요. 네. 두 가지가 있는데 일단 만약에 왔다 다시 가잖아. 그날도 그럼 출근인가?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이런 사안들이 많이 벌어져 현실에서. 뭐냐면 애매한 공백기가 있는 거지. 그치. 이 공백기가 뭐 하루든 아니면은 뭐 10일이든 한 달이든 몇 개월이든 공백기를 뭘로 볼 것이냐. 공백기가 길면은 아무도 궁금해하지 않아. 당연히 빠이빠이 했다가 다시 만난 거지. 짧으면은 애매한데 그러면은 사실관계를 봐야 되는데 이 사실관계는 명백하게 퇴사, 재입사를 한 거야. 무단 퇴사했기 때문에 퇴사했고. 그리고 퇴사야? 재입사. 그러니까 지금 이 과장님도 그런 말을 하잖아. 다시 태어나라고. 재입사. 그럼 재입사네. 그 무단 퇴사의 기준이 뭐냐? 그러니까 뭐 그냥 연락 안 하고 안 나오면 그냥 무단 퇴사인지, 아니면 연락 안 하는 기간이 뭐 하루 이틀 이 정도 돼야 무단 퇴사인지. 기준은 없는데 그 판단할 때 기준은 있어. 판단? 이게 뭐 하루냐 이틀이냐가 그런 기준은 없어. 그런 걸로 어떻게 기준을 세워. 근데 이건 판단할 때 기준은 뭐냐면 너 지금 재유 씨랑 결혼했지? 결혼 네 혼자 마음으로 결혼한 거야? 서로 그치. 의사가 합치해서 그치. 도장 같이 찍고 결혼한 거잖아. 그치. 마찬가지로 이 근로관계가 서로 함께 하자 근로계약서 쓰고 입사하게 되는 경우처럼 종료할 때도 의사 합치돼야 되는 거야. 무단으로 안 나온 거는 똑같아. 무단 결근과 무단 퇴사가 있겠지. 그런데 무단 결근 같은 경우는 안 나온 상태는 똑같지만 사장님이든 직원이든 퇴사할 마음은 없었던 거야. 원래는 그냥 다닐 생각이 없어서 도망갔다가
집에 가서 생각해보니까 어쨌든 달 생각이 있었잖아 지금. 달 생각이 있어서 애매하게 퇴사할 마음까지는 아닌 애매한 상태였다는 거지. 그랬을 때도 뭐 퇴사로 봐야 되고 재입사로 봐야 되냐? 맞아? 이러한 상황에서 분쟁이 되게 많이 벌어져. 회사는 사직했다 생각한단 말이야. 그렇지. 그런데 직원은 사직 안 했다 생각해. 단순히 몸이 아파서 무단인 건 맞지만 뭐 결근만 했다 이거야. 그랬을 때 다시 돌아왔는데 나가라고 하면 이제 해고가 돼. 그래서 이런 사건들이 노동위원회 또는 법정에서 해고 사건으로 많이 벌어져. 회사 측에서도 이건 사직 맞다라고 하려면 출근하라라는 동료를 해야 되는 거야. 충범 씨 왜 출근 안 합니까? 라는 것을 했냐 안 했냐. 했으면 회사 입장에서는 했음에도 불구하고 안 나왔으니까 퇴사 처리. 회사는 그런 것도 안 하고 있었다. 그러면 퇴사라고 보기 좀 어려워질 수도 있는 거지. 어쨌든 회사 입장에서 먼저 연락을 하든 근로자 입장에서 먼저 연락을 하든 이제 뭐 통보를 먼저 해야 되는 거네. 만약에 근로자면 내가 아파서 못 나갑니다라고 메시지를 보내든. 그런 게 있을수록 그걸 그럼. 보낸 사람이 그 메시지를 가지고 유리해질 수 있는 거지. 그치. 나 집에 들어오는 사장님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여기서 궁금한 게 하나 있어. 뭐 놀랬다. 너 지금 놀랬지? 이거 굉장히 공감하고 지금 아니야 물어볼 것 같은데? 공감한 게 아니야? 아니라 이제 설날이잖아. 설날 얼마 지났지? 기분이 좋은 명절날 아니니. 너무 그지? 좋지. 이제 뭐 인원날 뭐 회사가 여유가 되면 많이 베풀고 하면 좋은데 뭐 혹시나 법적으로 꼭 얼마를 줘야 되는 게 있는지 아니면 그냥 사장 마음인지. 이번 설에 줬어? 뭐 안 줬어? 좋지. 그래? 뭐 줬어? 많이 좋지. 많이 줬어. 알았어. 그 지난 영상에서 윤호동 유임금, 문호동 무임금이라는 설명했잖아. 마찬가지로 직접 근로에 대한 대가하고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그 대가만 주면 되는 거야 사실은. 원래는. 그러니까 일을 했으면 그러니까, 일한 대가를 주는 거고 법에서도 주라고 하는 어떤 다른 대가들이 있을 수 있어. 그 중에 명절 보너스나 명절 선물은 없어. 의무가 없는 거야. 의무는 아니네. 그러면 또 선물은 하나, 어. 너 놀라는 거 아닐까 모르겠다. 또 하나, 어. 점심 식사도 제공할 의무가 없어. 점심 놀라진 않구나. 알았어. 아무튼 그래? 명절 같은 경우는 아, 그게 줄 의무가 의무는 아니야? 없고 없는데 어. 그런데 이게 참 재밌는 건 뭐냐면 일반 상식이랑 조금 다를 수 있어. 뭐냐면 우리 노동관계는 주기로 정해놓으면은 그 정한 게 법이 돼. 정해놓으면 법이 된다. 그래서 예를 들면 근로계약서라든지 사규에 명절 보너스는 20만 원으로 한다. 이게 정해지면은 안 주면 안 되는 게 돼버려. 그러니까 정하면 법이 되는데 정하지 않으면 법은 없다는 거네. 법에서 기본적으로 원칙적으로는 뭘 주라. 의무는 얼마를 아니다. 주라라고 되어 있지 의무는 않지. 아니지만 그래도 어쨌든 뭐 설날이고 기분 좋은 날이니까 손 드세요, 손. 아니 근데 나도 좀 궁금한 게 있는데 충범 씨가 지금 개를 키워야 되잖아. 충범 씨가 개를 키워도 돼? 그러니까 걔를 키우게 시켰잖아. 어쨌든 업무를 시켰잖아. 시켜도 되냐? 어. 시키면 또 해야 되냐? 내가 이 회사에서 하려고 정해진 그 업무가 아닌 다른 업무를 시킬 수 있냐라는 거야. 응. 시킬 수가 기본적으로는 없다. 적어도 응. 다른 걸 시키려면 약정을 해놔야 돼. 뭐 반려견 무슨 뭐 뭐랄까 목욕, 반려견 산책, 애초에 그런 직업하는 사람도 있어. 그렇듯이 약정을 해놔야 되는데 만약에 이 충범 씨가 이 회사의 경비라든지 이 회사 뭐 시설 관리라든지 이런 일을 하러 온 사람이라면 관련된 업무로서는 시킬 수 있겠어. 충범 씨는 뭐 시설 관리라든지 경비 이런 사람이 아니라 뭐 PPT 만들고 무슨 하는 일이 있잖아. 무역 업무 하는 분이잖아. 그렇기 때문에 업무 관련성이 거의 없기 때문에 시킬 수가 없다. 정답은 부당하다. 애완 관련해서 이제 일을 하는 건 아니지만 어쨌든 이제 물건이 도난 당했잖아. 아, 그러니까 이제 예를 들어 여기서 얘기한 게 뭐냐? 캡슐을 설치할 돈이 없는 거야. 얘네가 지금. 그래서 경비견을 키우기 위해서 회사의 물품을 보호하기 위해서 키우는 거란 말이지. 그러면 접점이 없는 건 아니잖아. 그렇지. 너무 힘들게 한다 말을. 이게 보면 그래. 그러니까 네 말을 들어보자면 이거는 이제 내가 정상을 편드는 건 아닌데 혹시 궁금해서 궁금해할 수 있으니까. 그렇지. 많은 사장님들이 궁금해할 거야 분명히. 너무 어려운 거 궁금해하는 거 아니자고. 힘들어. 왜냐면 개 키우는 사장님 엄청 많거든. 아, 진짜? 야 어마어마해. 아, 진짜로? 야 우리 그 위에서 꼭대기 보잖아. 온 중소기업 개 다 키워. 그리고 보안 목적으로 결국에는 거의 보안 시설물이다. 거의 뭐 보안 업무다라고 한다면은 할 수는 있겠다. 그런데 처음부터 난 어쩔 수 없다. 네 편 들을 수 없어. 처음부터 입사할 때 그 업무를 하기로 정했냐고. 그렇진 않잖아. 그치. 입사할 때 근로계약서에 보안 업무를 적지 않았잖아. 그렇기 때문에 회사의 업무 관련성이 있을 수 있겠지만 내가 하기로 약속한 업무와는 너무 떨어져 있다. 그래서 여전히 부당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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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면은 휘성이 내년도 근로계약 할 때
재계약할 때? 그러니까 밑에다가 보안 업무 이렇게 써놓으면 되는 거잖아. 사장님, 내가 많이 못 챙겨주는 거 미안한데 샘플이랑 부식 이런 건 너무했잖아. 적당히 해, 적당히. 회사의 부식을 응. 집에 가지고 가. 응. 그럼 이게 법적으로 문제가 되나?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이런 일들이 벌어지긴 해. 종종 벌어지긴 하는데 어. 어떻게 하냐면 배임이나 횡령 쪽보다는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절도죄에 해당할 가능성이 높다고 해. 절도. 횡령보단 절도라고. 어. 횡령의 개념과 어. 절도의 개념의 차이점이 있는데 어떤 사례가 있었냐면 그 아르바이트생이 편의점에서 알바하고 최저임금보다 못 받고 신고를 했어. 그러니까 사장님이 나도 당할 수 없다고 해서 CCTV를 돌려받고 그 비닐봉투 2장을 가져간 걸 가지고 신고를 했어. 절도죄로. 총 40원 절도죄라고 인터넷 검색하면 2017년 기사가 나오는데 결국은 절도죄로 다뤄졌다는 거야. 그 비닐봉지 끼까지 그 두 개 갖고 왔다고 이게 절도죄 같아? 물론 이제 무혐의가 나왔고 그래서 처벌받지 않았는데 처벌될 수도 있는 거야. 이 사건에서는 그 비닐봉투를 가져간다 또는 가져갈 수 있는 정당한 사유가 있었기 때문에 절도죄로 처벌이 안 된 건데 만약에 가져가면 안 되는 걸 가져가면 절도죄가 될 수 있을 거야. 이 영상에서도 잘 보면 샘플임 가져가지 마세요라고 분명히 표시가 있었어. 그건 가져가면 절도죄가 될 수 있을 것 같아. 그럼 가져가지 말라고. 근데 커피 같은 경우는 이제 애매해지는 거야. 커피는 가져가든 아니든 일단 먹으라고 했잖아. 애매하게 어떤 표시도 없었어. 그래서 뭐 1인당 커피를 하나만 먹어라 라든지 뭐 10개를 먹어라 라든지 필요하면 좀 가져가라 라든지 라는 어떤 명확한 말이 없었기 때문에 가져가도 그렇게 위험하지 않을 수 있지만 물론 이것도 절도죄가 될 수도 있다. 있을 것 같아. 그러면 형사는 그렇고 아까 너가 얘기했던 그 노무는 그렇지. 사실은 진짜 말하고 싶은 건 노무 쪽인데 형사 쪽은 범죄는 처벌이 뒤따르기 때문에 쉽게 범죄라고 보진 않아. 그만큼 그러나 회사 내에서 벌어진 일이고 이 노무 관계에서는 이것으로 징계하는 경우들이 있단 말이야. 이걸로? 징계나 해고나. 그렇기 때문에 늘상 벌어지는 이런 어떤 뭐랄까 이 부식이라든지 아니면 법인카드 사유라든지 이런 것들을 남용 오용했을 때 나중에 징계 해고의 꼬투리가 생길 수가 있어. 이거지. 정신 똑바로 차려 새끼야. 이 바닥 만만하게 보지 말고 씨. 야, 너 지금 뭐 배우고 있다는 무역 용어도 내가 직접 시험 볼 거니까 공부하고 있어라. 어? 왜? 잘 보셨어요? 백 차장님? 이런 행동 하세요 안 하세요? 저는 안 하죠. 안 하지 않아요. 누구나 다 우리 영상 보시는 분들 이제 다 부당하다 느끼실 거고요. 맞습니다. 그래서 부당하기 때문에 우리 지금 현행법에서도 직장인 내 괴롭힘 금지법이라고 해서 시행되고 운영되고 있는데 과거에는 이게 법이 없었어요. 직장 내 괴롭힘에 대한 철법이 없었다? 없었어요. 없었고 흔히 이게 갑질, 상사, 지위를 이용하거나 어떤 업무상 관계를 이용해서 또 고통을 주는 것을 이제 괴롭힘이라고 하는데 정신적, 뭐 신체적 고통을 주는 행위인데 이게 없었다가 생겼어요. 그래서 지금은 굉장히 이 직장인 내 괴롭힘이라는 행위가 노동관계상 뜨거운 감자, 뜨거운 화두예요. 왜냐면 이제는 말할 수 있다 이거지. 그리고 회사도 이제는 눈치 보고 있어요. 이런 행위들 지금 백 차장님이 밖에 나오라고 해서 갈궜잖아요. 속된 말로. 그치. 욕도 했잖아. 욕도 하고 이런 것들이 직장 내에서 차장이라는 어떤 그 권위나 우위를 이용해서 고통을 주고 있기 때문에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할 수 있다. 다만 근데 무조건 그런 건 아니고 업무상 관계상 필요한 행위는 할 수 있지. 지금은 그래서 아직까지는 괴롭힘이 아닐 수도 있어. 뭐 앞존법 좀 설명하고 무역용어 시험 좀 보겠다고 하는 게 일단은 괜찮을 수 있는데 이게 수차례 반복되면 이제는 괴롭힘이 되는 거지. 이런 행위지. 뭐요? 뭐 얘기를 해. 왜? 압존법이라는 게 원래 회사도 아까 전 일이 억울했나 봅니다. 지키고 막 압존법이 뭐예요? 그 백 차장님한테 제가 이 과장님 자, 이런 것도 증거가 되는 거야. 왜냐면 이렇게 당일에 있었던 어떤 그 괴롭힘 당한 그 기록을 누군가 이야기하고 있잖아. 그치. 그 사람이 들었기 때문에 나중에 증언해 줄 수 있겠지. 그리고 이거를 카톡으로 집에 가서 이 과장님 너무 힘든데요 라고 하면서 얘기를 했어. 그 카톡도 나중에 활용될 수 있겠지. 정말 그때 그런 일이 있었으니까 그에게 얘기를 했고 도움을 누군가에게 요청했다. 이런 것들. 그런 게 증거가 될 수 있다. 현실에서는 그래. 그래서 어쩐지. 근데 이 대리에 내가 관상 좀 볼 줄 아는데 그 친구 얼굴 바람기 있더라. 잘했어. 다음 남친은 좀 잘 만나면 되지 뭐. 이거 왜? 잘못됐으니까. 잘못했어? 잘못됐지. 후사를 바꿨느니 남자친구와 헤어졌느니 뭐 관상을 보니까 바람기가 있느니 다음에 잘 만나느니 이게 업무상 관련성이 있을까? 없지. 전혀 없어.
업무상 관련도 없음에도 어떤 시각적, 언어적, 신체적, 성적 굴욕감을 안기는 행위를 한 거란 말이야. 지금 언어적으로 했지. 농담을 해도 안 되고 사실은 이런 업무 관련 없이 남의 어떤 연애사의 그런 뭐 조언도 불필요하잖아. 혹시 남자도 포함인가? 남자가 남자한테? 그럼. 남자가 남자한테 물어봐도? 성희롱에 대해서는 어떤 성을 구분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그게 이제 피해자나 가해자나 남녀 다 될 수 있고 실제 남자 피해도 많이 벌어져. 근데 물론 가해자는 뭐 여성일 수도 있고 남성일 수도 있다는 거야. 통계를 보면은 직장 내 성희롱의 피해자로서 남사가 대략 한 5% 정도는 되는 것 같고 피해자가 있다는 거고 그리고 가해자가 반드시 여자는 아니지. 남자도 있을 수 있다는 거야. 되게 위험하네. 위험하지. 많이 위험한 발언이. 깔끔한 거절. 나 지금 나가. 여기서 난 개인적으로 궁금한 거. 우리는 아직 우리 회사 여직원이 없단 말이지. 근데 우리 회사 여직원이 생겼는데 좀 여지가 있어요 이게. 왜냐면은 우리는 아직 이제 결혼 안 한 직원분들 계시고 이제 여직원분들이 오셨는데 이런 것도 회사 안에서 문제 소지가 좀 있나? 문제될 소지는 아직까지는 없어 보이는데 우리가 사내 연애할 수 있잖아. 법으로 금지한 건 아니고. 그치. 서로 좋으면 하는 거야. 그치. 하는 건데 서로 동시에 좋을 순 없잖아. 그치. 누가 먼저 좋아하고 고백하고 받아줄 수도 있어. 지금 아직 몰라. 끝없이 구애하면 이민아 대리가 받아줄 수도 있는 거야. 그치? 아직까지는 그래서 모르지만 여기서 만약에 안 받아줬다고 해서 이사의 명령입니다라고 자꾸 괴롭히면 그땐 성희롱이 되는 거야. 정말 자기의 개인적인 표현까지는 괜찮을 수 있어. 근데 이 표현이 너무 싫다고 하는데도 계속되거나 또는 이 표현을 거절했다고 업무상 자꾸 야근시킨다거나 그러니까 내 고백 안 받아줬으니까 뭐 이렇게 부당한 대우를 하면 그때 성희롱이 되는 거지. 이 장면 보면 충범식 저녁 만찬입니다. 이 장면 보면 지금 이 시간에 집에 못 가고 퇴근한 것처럼 보여요? 어떻게 봐? 일단은 퇴근한 것 같아? 일단 이 모습도 퇴근한 걸로 봐. 퇴근한 거야? 퇴근한 거야.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이제 억울한 상황이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긴 해. 나는 아직도 일하고 있다. 출장 중이다. 그러니까 이제 뭐 예를 들어 나는 집에 못 갔으니까. 근데 아직까지 요거는 일을 하고 있는 모습은 아니기 때문에 출장 중에 출장 근무지에서 퇴근해서 숙소로 이미 갔잖아. 그리고 그 이후에 업무가 이루어지고 있진 않으니까 퇴근은 한 거다. 그럼 어쨌든 출장을 가게 되는 상황이 왔다고 하면은 집이 아닌 호텔로 복귀를 하면 이제 업무가 끝났다고 보는 거지. 그렇지. 알겠습니다. 껐어요. 여기서 개인적으로 궁금한 게 있어. 일단 지금 이 면접 보는 사람이 자기 브이로그를 찍잖아. 근데 이거는 사실은 문제될 소지가 없나? 입사를 했어. 한 다음에도 여기 아마 이분 찍을 거란 말이야. 그치. 이런 정신 상태면 끄는 척 한 다음에 지금 안 껐잖아. 그치. 들어오면 이제 찍는데 이게 문제되는 게 뭐냐면 노동법에는 겸직 금지라는 게 있어. 겸직 금지. 투잡을 허용하는 곳이 있고 투잡을 금지하는 곳이 있는데 유튜버들이 그게 많이 문제가 되고 있어 요즘에. 낮에는 직장 생활하고 밤에는 유튜버를 하는 거. 그런 측면에서 일반적으로 기업에서는 겸직을 이제 허용하지 않는 곳이 많은데 일반법에서는 뭐 직업 선택의 자유가 있기 때문에 얼마든지 투잡을 뛸 수 있거든. 근데 회사 내규로 사규라고 하잖아. 겸직을 제한해 놓고 있으면 문제가 되고 해고가 가능해. 저도 그 회사로 돼 있는데요. 조주임도 그쪽으로 일단 빼놨어. 지금 보면은 이 면접 보러 오신 분이 정순 네트워크라고 해서 면접을 보러 왔다가 근로계약서는 JPG로 해가지고 지금 근로계약서에 쓰라고 했잖아. 문제가 좀 많이 보여 내년에는. 지금까지는 아무 문제 없어 보일 수도 있어. 왜냐면 이제 일하는 업무 내용도 뭐 개발자 업무고 출근 장소도 똑같고 사장님도 같고 약속한 조건이 똑같다면은 그게 그렇게 문제 안 될 수 있거든. 그런데 면접 보기 전에 채용 계획 대화를 이 과장이랑 하는 내용이 있어. 거기서 인턴 매주 맡기지 말고 인턴 뽑아다가 3개월만 쓰고 그다음은 뭐 정규 전환을 할지 결정해 보지 뭐 이런 얘기를 해. 이걸 들으면 내 생각에는 혹시 3개월 뒤에 이제 회사를 폐업시키면서 내보내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들어. 자, 3,400으로 해요. 그 연봉 협상을 하는데 최저를 올려야 되는 기준이 있는 건가? 우리가 이제 임금 이 정도 줘야 된다라는 법은 최저임금법만 있어. 그냥 최저임금? 최저임금 이상이면 거기서 얼마를 주든지는 법은 관여하지 않아. 연봉이 매년 오른다.
매년 협상해야 된다. 그런 것도 법이 없어. 안 올라도 돼. 법은 없어. 다만 말 그대로 협상의 문제일 것뿐이지. 그러나 이제 회사 입장에서는 내부의 기준을 보통 마련을 해도 1년 차에는 얼마, 2년 차에는 얼마, 어떤 그치. 성과에는 얼마. 왜 그러냐면 회사도 최저 기준이 있듯이 최고 기준이라는 것도 있는 거야. 뭐냐면 법은 권유하지 않지만 회사의 지불 능력. 회사가 줄 수 없는데 어떻게 주겠어? 근데 궁금한 게 또 있어요. 보통 이제 연봉 협상을 하면 이제 뭐 1년 단위 뭐 이렇게 하잖아. 응. 근데 만약 1년이 되지 않는 시점에서 응. 또 연봉 계약을 할 수가 있어? 응. 할 수 있지. 아, 그럼 어쨌든 그 계약서가 끝나기 전에도 할 수 있고 끝나고 나서 안 해도 되고 이제 기준은 없다는 거네. 해도 돼. 다만 아, 그 연봉이 인상되는 거면 동의하겠지. 그렇지. 감액되는 거면 동의 안 하면 그땐 못 하지. 그렇지. 연봉의 기간은 지켜져야 되기 때문에 정해진 연봉 적용 기간 동안에 일방적 감액은 할 수 없고 충액한다고 하면 얼마든지 할 수 있지. 그렇지. 올리는 건 상관없다. 여기까지 뭐 조소서 리뷰였고요. 다음 영상으로 또 한번 또 출연해주면 아 또요? 그건 맞아야 될 것 같긴 한데 아, 너 만날 때마다 사실 좀 겁나. 앞으로 잘하면 되지. 그쵸? 앞으로 좀 더 이제 열심히 할 수 있도록 할 테니까 몰라서 그러는 거지 일부러 그러는 거 아니니까 좀 이해해 주시고 네, 앞으로 좀 저희 가평상사 많이 사랑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나쁜 상황입니다. 괜찮아요 괜찮아요